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아직 매집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주입니다. 어제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선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술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의 강세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이 이슈가 당장 한두 달 내에 단기적으로 발생할 이슈는 아니고요. 연내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화이자는 이달 말쯤, 즉 이제서야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거고요. 빨라야 올해 말까지 백신을 제조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부분이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막 그 시장에서 기대감을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정말로 빨라야 올해 연말이나 돼야 일반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공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시기적으로는 좀 넉넉하게 보면은 내년 이후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뭐 백신이냐 치료제냐 어떤 게 먼저냐 뭐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현재 코로나 사태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맞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테마주 관점에서도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베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계속해서 신용융자가 증가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 신용융자 사상 최대치 13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증권사는 이제 대출 중단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투로 돈을 끌어와서 지금 바이오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기술주는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할 만큼 그런 종목들이 적다 보니까 바이오 쪽은 다만 이제 좀 이제 오히려 미국보다도 종목이 더 많으면 많을지 결코 적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테마주 베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오른 뭐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10배씩 오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무리하게 고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매집대응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계속해서 확산 중이고요. 1,5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1일 확진자 증가 속도도 계속해서 빨라지면서 이제 하루에 3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도시, 시골에 있는 소도시 단위의 사람들 전체가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감염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증가 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거 역시 마치 이 복리 효과처럼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눈동의 효과처럼 점점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죠. 초기에 500만 명이 감염되기까지 142일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는 39일, 이제는 24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지금 30만 명, 40만 명씩 증가하면은 500만 명이 증가하는데 15일, 10일 점점 더 이제 빨라지겠죠. 이게 멈춰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 사태가 최소한 안정을 찾는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게 감소해야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백신이든 치료제든 뭐가 됐든 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는 쉽지 않다. 다들 계획은 올해 안으로 잡고 있지만 이상이 없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때, 계획대로 다 됐을 때 얘기고, 근데 이 제약바이오 개발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라야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분간 이 속도가 둔화되거나 사태가 해결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에 또 국내에서도 다시 또 일부 지역 또는 집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또 이 투자도 투자지만 건강관리도 주의를 하시길 바라고요.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위험 관리할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아직은 본격적인 생생 랠리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제일파마홀딩스 비롯한 몇몇 종목들은 오늘도 바로 상한가로 전고점을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오늘 이전 고점 신고가 돌파하기 전까지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었죠. 여기서 대응하셨으면 이제 바닥권이 되는 거고, 이후부터는 상승 흐름 이제 쫓아가시면서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제일파마홀딩스 가면서 제일약품도 같이 갔죠. 신고가 전고점 돌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을 타고 조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 살짝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쫓아갈 수 없는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신제약도 어제 말씀드린 이후 오늘 신고가 추가적으로 높이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마찬가지 이제 대응할 자리는 지나는 거죠.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어서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도 그렇고요. 정고점 돌파하기 전이 대응 구간이었는데 오늘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속적으로 볼 수 있을 종목들 살펴보면 우선 유효제약까지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되죠.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한 상황, 거의 뭐 상한가에 준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이 동성제약부터가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아직 정고점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다 정고점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기 전까지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바닥권에서 부담없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성제약도 지금의 이 15,000원대 벗어나기 전이 마지막 대응할 수 있는 바닥권 구간이 되죠. 금전을 전저점 11,000원대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세 전환 이후 계단식 상승 앞선 종목들처럼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EDGC도 볼 수 있고요. 한 차례 상승 이후 조정 크게 거쳤죠. 이제 막 반등하는 변곡점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500원 이하 매집 구간, 손절은 전저점이 12,500원까지 잡으시면 되고요. 2만원대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보제약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는데 아직은 신고가 내외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대량 거래량도 터졌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제 만원대 내외가 되죠. 11,000원대가 마지막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손절은 전저점인 9,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화제약 보실 수 있고, 상승상악형 만들고 있는 흐름이죠. 거래량도 실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신고가 돌파해 나갈수록 거래량 증가할 거고요. 15,000원대까지가 추격할 수 있는 구간, 손절은 11,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이백도 신고가 돌파 앞두고 있죠. 큰 상승상악형을 볼 수 있고요. 15,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12,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KM제약 볼 수 있겠습니다. KM제약도 상승상악형 4,000원대가 정고점 돌파하기 직전인 자리죠. 여기서 역회된 숄더 패턴도 보실 수 있고요. 손절은 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6,000원대 이전 고점까지의 추가 상승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손도 이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고요. 4,000원 이하가 다 매집 구간 되는데 그 밑에서 지금 이 2,000원, 3,000원대에서 잡으면 완전 바닥 되겠죠. 손절은 짧게 잡으면 2,500원 이하. 근데 이건 살짝 애매하죠. 넉넉하게 잡으면은 2,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하고 이전 고점인 7,000원대까지의 회복까지 추가로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약도 전체적인 박스권 항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삼각형 패턴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 테마로도 이제 중국 테마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이런 중국 테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더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8,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은 6,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3,000단 제약, 이제 막 신고가 돌파했는데 아직까지는 강하게 치고 나가진 않았죠. 45,000원, 6,000원대까지가 마지막 기회로 손절은 35,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영진약품 신고가 돌파 전입니다. 크게 쌍바닥 W 패턴을 보실 수 있고요. 7,000원 이하가 마지막 매집 구간, 추격 구간으로 손절은 5,5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 실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전고점이나 신고가 돌파를 앞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거래량이 실리는 애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JW 중해제약도 상승의 삼각형 쌍바닥 W 패턴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45,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은 32,5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KPX 생명과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이고요. 이런 이제 조용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유있게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보시면 되겠고,
8,000원 이하가 다 반환권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전저점인 5,500원대까지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상으로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큰 상관은 없지만 무언가 뉴스상으로 그냥 여기저기 엮였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 예상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갑작스럽게 이번 뭐 화이자 같은 계약 소식 들려올지 사전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연제약 계단식 상승 시도하고 있는 상황 2만원대 전고점 돌파 전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15,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고 마지막 메디포럼 제약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거의 없죠. 천천히 신고가 돌파하기 전 7,000원 이하를 매집 구간으로 손절은 4,5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크게 역회된 숄더 패턴 완성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매매 성향에 따라서 나 좀 빠른 매매가 좋다, 본격적으로 매매한다라고 하시면은 거래량이 실리고 변동성 큰 전고점 또는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들 대응하시면 되고요. 난 천천히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거래량 안 실리고 변동성도 좀 적지만 조용한 종목들 천천히 분할 매집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부분 인지하시고 또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역시 소식은 당장 내일이라도 뭔가 나올 것처럼 얘기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게 지금 이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개월째고 빨라야 올해 연말 늦으면 내년 이후로 넘어가니까 코로나 이슈는 단기간에 끝날 그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고 생각하면 될 그리고 실적으로도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고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 아직 매집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